예, 이번 시간 우리 교재 195페이지에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하고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대상 법인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주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195페이지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그러니까 임대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법인세법 이야기할 때 주업이나 주된 사업 뭐 이거 이야기할 때 수익금의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업은 부동산 임대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임대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업인 영리내국법인이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됩니다. 자, 주업이어야 되고요,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고 나면 이제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간주입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주입금 대상 자산은 주택을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다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의 계산 규정에 대한 각 세법별 비교를 한번 보면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부분들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주업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이런 요건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해야 된다라는 건데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포함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법인세법은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득세법은 주택은 포함합니다. 주택 포함해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제외되는데 제외되는 이유가 면세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면세니까 계산 자체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이자 수익, 배당 수익, 신주이익 처분이 유가증권 처분 이익을 차감하느냐라는 건데 법인세법 쪽에서는 차감하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와 배당 수익에 대해서만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 쪽에서는 신주인수꾼부 처분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 배당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하는데, 원래 배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과세된 소득을 다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 받는 법인 입장에서는 과세된 소득을 다시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입금불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배당을 받으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과세된 소득을 다시 받으니까 이중과세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법인세 상당액을 플러스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플러스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그 플러스된 법인세 상당액을 우리 배당세 공제라고 해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법인세법 쪽에서 내용을 보면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중에 다음의 금액은 입금 불산입한다라고 해서 수입 배당금에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을 합니다. 곱해서 그 금액만큼 입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이자 중에 입금 불산입 배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입금 불산입을 안 시켜주냐 하면, 자, 지급이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차입금이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차입금이 발생될 정도의 회사가 차입금을 먼저 상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투자를 한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유가증권에 투자할 금액을 차입금으로 상환해라, 차입금을 먼저 갚아라, 그런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급이자 중에 입금불산이 배제액만큼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금불산입의 계산은 배당금 지급 법인별로 각각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 수익도 입금불산의 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 건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반드시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면 연말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 배당금도 입금불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자법인의 지주회사 외에 일반 법인인 경우 입금불산입률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주권상장법인 무시하고요, 비상장법인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장법인의 출자 비율이 100%이면 입금불산입률 100%입니다. 자, 50% 미만이면 30%를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대부분은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30%까지 입금불산입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출자 비율은 자회사의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투자를 하고 유지를 해야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재 197페이지에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고 보증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제 조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산식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의 2배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 법인은 아니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역을 한번 보게 되면 임대보증금은 우리 부채 계정이죠. 부채 계정으로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정보가 있습니다. 8억 원에 3억, 5억 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죠. 그 관련되는 정보가 우리 교재 1번에 있습니다. 기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건설비 상당에 관련되는 정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조정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간주 입금 계산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등 간주 입금 조정 명세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작성하실 때 보시면 탭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탭부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탭에 1번에 있는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건 결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과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결과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커서가 이동이 되더라도 직접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각종 이제 적수를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등 적수 계산이라고 해서 커서를 2번에다가 이동을 시키시고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임대보증금 변동에 대한 정보들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적수가 계산이 되겠죠. 자, 기초가 8억이었고요. 5월 30날 보증금 감소했습니다. 3억 원 감소했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5억 원 증가했다라는 정보 있습니다. 이렇게 적수가 계산된과 동시에 상단 1번에 적수가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익금액 명세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시면 3번 자료에 손익계산서 이자 수익 1,590만 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자 수익이네요. 901번 이자 수익 1,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1,590만 원 입력을 했습니다.
자, 보증금 운용 수익 금액은 30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등록을 했습니다. 300만 원 등록하면 6번에 보증금 운용 수익 300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신 다음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쪽으로 갑니다. 자, 건설비 상당액 적수 관련해서는 자, 먼저 임대 면적 적수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비 총액 적수 부분부터 먼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비 총액은 1월 1일부터 건설비 총액이 6억 원이었죠. 6억 원이 계속 건설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총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적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건물 연면적 적수 계산인데요. 이 부분도 연면적은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입실 면적 10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10만 제곱미터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10만 제곱미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5월 30날 어떻게 되죠? 건물 면적이 퇴실했죠. 3만 제곱미터가 퇴실을 했습니다. 비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다시 3만 제곱미터가 그러니까 입실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적에 대한 적수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 적수 계산했고요. 임대 면적 적수라고 해서 건물 연면적 전체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기준으로 건물 연면적 총 10만 제곱미터였죠. 그죠? 1월 1일부터 있던 게 전체가 10만 제곱미터였는데 변동이 3만씩 2번 있었다라는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건설비 상당액 적수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고 나면 첫 번째 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입금 산입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입금 산입 금액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임대 보증금 간주입금이라고 하는 부분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세무 조정하실 때 우리 조정 코드 도움을 누르게 되면 임대 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과 관련되는 세무 조정 그러니까 과목과 조정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세무조정 금액 입력하시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는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주택은 제외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중에 수입 배당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관련해서는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204페이지에 수입 배당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회계관리에서 세무조정 하실 때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달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영업외수익 쪽에 가게 되면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이 있네요. 자, 이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주식회사 대한으로부터 500만 원 받은 게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록해서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수익금액 조정 쪽에 가면 수입 배당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수입 배당금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우리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만 불려줘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가 전체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통해서 그러니까 회사 정보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회사 배당금 지급법인의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대한이었죠. 그죠? 주식회사 대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8번의 9번은 비상장법인이죠. 2번 기타 법인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11-81-2555-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까지만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표자 관련해서는 홍길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길동. 자, 총 발행 주식수 10,000주고요. 우리 회사 지분율 45%가 되겠습니다. 45%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배당금 받은 회사를 회사별로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금액 명세는 자, 위에서 배당금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주식회사 대한이고요. 3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대한에서 받은 배당금 우리 500만 원 받았죠. 500만 원. 500만 원 받았다라고 하고 입금 불산입 비율에 커스가 이동이 되면 입금 불산입률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일반 법인이고 기타 법인이고 지분율 45%니까 50% 미만에 있는 30%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500만 원에 30%, 150만 원 입금 불산입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급이자가 있죠. 지급이자 금액이 뭡니까? 우리 1,035만 원이 있습니다. 1,035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차입금 이자, 송금 불산입된 차입금 이자 200만 원인데 이 부분 먼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외하면 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835만 원 기준으로 입금 불산입 적용 대상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부가액이 아니고 장부가액에 대한 적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수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액면가액이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5천만 원짜리고 365일 동안 보관했다라고 하면 투자 기간이 과거부터 계속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면 적수 365를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적수 적용했고요. 우리 회사의 자산 총액에 대한 적수 계산합니다. 자산 총액에 대한 적수 12월 31일자에 자산 총액에다가 365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수 계산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적수 계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자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 입금 불산입 배제 금액이 20만 5,5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금 불산입 금액 124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계산되고 나면 우리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부분으로 해서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드 도움, 조정 코드 도움을 눌러 보시면 배당 수익 입금 불산입 이중과세분 입금 불산입 기타 처분했다라고 해서 확인하고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익 배당금 명세서 작성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별로 우리 세무 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업에서 공제조합에서 받은 수입 배당금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처리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